핑계라는 거는 예를 들면 내가 이게 억울하다는 걸 설명할 때 핑계라는 말을 쓰지 않아? 슬픈 시나리오가 아니라 그야말로 성장 스토리로 시나리오를 바꿔서 해석을 하면 돼. 그렇게 되는 게 그 건강해져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강력한 거는 자기가 무조건 간다고 믿은 거야. 간다, 나는 간다. 가고 싶다가 아니었잖아. 네.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상담을 해보시고 이제 항우울제를 처방을 해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근데 제가 간혹 우울하긴 하지만 24시간 365일 우울하진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가지고 원장님도 아주 피라미 시절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뭐 아주 인턴 레지던트 시절,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했더니 자기는 진짜 교수님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네, 그래서 저도 똑같은 건데 그때 원장님 혹시 항우울제 드셨어요? 했더니 안 먹었다고. 그래서 그럼 저도 안 먹고 제가 어떻게 이 얽힌 실타래를 제가 스스로 풀어가겠다. 아유, 장하다. 그래서 좀 진짜 그냥 장하다. 저는 어딘가에 얘기를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어서 왔으니 그냥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안 되겠냐고. 항우울제 말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나름 엄청 그냥 계속 버텼던 것 같아요. 존버를 해야 된다는 게 커서 그럴수록 피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를 이 한 단계를 넘어가야 그 다음 단계를 제가 인생에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님한테도 제가 할 수 있고 정말 헤쳐나가는 걸 계속 보여드리고 싶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처음에는 욕만 먹다가 FM 소리까지 듣고 나중에 진짜 야 너가 그래도 우리 제작부에 그래도 이렇게 너 같은 애가 없다라는 소리를 이제 들으면서 이게 사는 거지. 그런 생각도 항우울제 이긴 여자네. 항우울제 이긴 여자야. 아, 너무 그랬던 좋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야, 진짜 저건 성공 스토리다. 야. 제일 힘든 끈이 부모거든. 거기서 안 끊어주는데.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대단한 거는 이 상황 속에서 뭐랄까 자기를 잘 잡고 안 망가진 느낌이 좀 신기해요. 그거 엄마 사랑이었어. 그게 어쨌든 그걸 계속 지켜줬던 사랑이 그 안에 또 이면적으로 그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지지해주는. 물론 조종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걸 갈피를 잡는 중이었고, 근데 그 진짜 전폭적인 그 사랑이 있어서 그게 버티는 힘이 된다니까. 근데 알잖아.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이 아들도. 알지. 모를 수가 없지. 알지. 저 딱 고대 갔을 때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 친구들이 딱 이렇더라고. 내 친구들이 딱 뭐랄까. 아, 친구들의 유형이. 내 동기들이 하나같이 꿈이 없어. 그리고 하나같이 너무 좋은 커리어를 잘 쌓아왔거든요. 너는 그런 것도 중고등학교 때 했어? 뭐 더 신기하다. 나는 그 인강밖에 안 봤는데 너는 참 영어도 너무 잘하고 난 지방에서 인강 보면서 기숙사 생활하는 고등학생이고. 근데 재밌는 건 대학교에서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래서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면 행시나 볼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다 뭐랄까 그냥 이렇게 좋다고 하는 것들을 그냥 이제 따라가는 건 잘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때 저 처음 약간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근데 또 다르게 보면 그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고대 오긴 했어요. 그거는 또 맞는 말이야. 그렇지.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 근데 또 보면 그 시절에 또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방황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방황을 성공적으로 해서 그렇지. 자기를 찾는 애들이 있고 거기서 방황을 오히려 안 하고 밀어둬. 결혼해서 한다, 야. 그래서 나의 동기들한테 미안하지만 어떤 애들은 거기서 대학원을 가고 대학원에서 또 여전히 이제 내가 지금 뭐인지 모르겠고 계속 그런 친구도 있고 그냥 이제 직장도 다 갔는데 계속해서 이제 뭔가 공허함과 자꾸 헤매는 친구도 보이는 것 같고 오히려 그때 좀 이제 이런 시기를 겪는 친구들이 그냥 또 완전 또 딴 사람이 되어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또 안 겪었으면 고대조차 못 간. 그렇죠. 그게 어려워. 그래서 정답이 없고. 맞아, 정답이 없어. 제 가까운 친구 한 명이 여자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스토리가 생각나는데요. 아마 현미님한테 좀 참고가 되면 좋겠어요. 그냥 그 친구가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제 통제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이런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외모에 대해서조차도 이렇게 되게 많이 좀 바디쉐이밍해서.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살찌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그런 것들 막 신경 쓰면서 중요하게 봐왔고 자기 몸을 좋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커가다 이 친구가 이제 또 직장을 갖고 직장도 어떻게 부모님의 의사를 많이 따라서 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뭔가 이상한 거지. 내 삶 안에 내가 없다는 걸 이 친구가 느껴서 어느 시점부터 이 친구가 이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뭔가 다른 데를 가게 되고 다른 나라에 가보고 워킹홀리데이 해보고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재밌었던 거는 어머니도 많이 바뀌셨더라고. 그리고 어머니랑 둘이 그런 소통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 친구한테 사과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때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어머니도 나름 마음 공부도 하시고 뭔가 이렇게 하시면서 어머니께서 딸한테도 자기가 그때 했던 것들이 뭔가 어떻게 됐을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좀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어머니가 딸한테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무슨 말 했냐면 도둑질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고 했어요. 너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머니가 바뀌시더라고. 딸도 그 어머니가 자기를 통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어떤 겪었던 것들을 알지만 어머니가 여전히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것도 알고 있고 근데 물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과거에 만들어진 어떤 상처나 알고리즘 어떤 이런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통합되고 어떻게 해석되고 이제 그런 싸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서로 이제 소통을 하고 지금은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딸도 엄마한테 사랑한다 하고 고맙다 하고 근데 이제 그냥 이제 엄마도 딸의 뭔가를 빌어주고 딸도 이제 엄마도 엄마를 이제 잘 찾았으면 좋겠다를 빌어주고 그래서 서로의 그런 보더라고요. 결국에는 저는 우리가 다 처음이라서 뭔가 실수를 하는 것 같은데 부모도 처음이거든. 부모 처음이죠. 그리고 그때는 그게 옳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럼. 거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럼 그게 걔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건데 나중에 걔들한테 엄한 소리를 들을 때 그 느낌이 무슨 소리지? 이렇게. 근데 그런 딸이 아니면 그 엄마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마음 공부를 시작을 했겠어. 생각해봐. 근데 그 딸이 계속 내 얘기를 따라주고 계속 내 의견에 동의해주고 별 탈이 없이 그랬다면 이 엄마는 이 생에서 아무것도 공부할 게 없다고. 왜냐면 본인이 문제라고 인식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계기가 안 되지. 그래서 같이 성장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친구도 그렇게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웠지만 그 상처를 받았다는 그런 자식 때문에 계속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 하고 정말 사과하고 진짜 좋은 관계가 됐거든. 그런데 그게 이제 세월이 걸리면서 그게 처음에 올 때는 막 어마어마한 폭풍이지. 그냥 이렇게 말로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야. 회사에서 견디는 그런 그만두면 남일 사람 그런 사람하고의 강도는 비할 수가 없어. 존재로서의 충격일 것 같아요. 그럼 그 엄마는 근데 그게 꼭 필요한 거잖아 엄마한테는. 왜냐하면 내가 못 끄는 죄 이게 그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착각한 죄 때문에 그리고 제가 나라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제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근데 그거는 진짜 착각이고 망상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한 단계 둘이 이제 엄마랑 같이 가.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경상도에선가는 첫째를 문열이라고 그러는데 문 열고 나오는 애라고 문열이라고 그러는데 걔네들이 처음으로 문 열고 나오면서 이렇게 힘들게 나온 거지. 그 부모의 문열이가 된 거지. 이런 의미인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나는 그렇게 알아들었거든. 그러니까 첫째는 이게 부모의 기쁨이고 슬픔이고 막 애증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엄마는 그것만 생각하지 얘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느끼는 거에 대한 걸 모르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다 큰 다음에 얘기를 하는 애는 건강한 애고 그리고 싸우자고 덤비고 막 포악을 떠는 애들은 아주 건강한 거고 그런데 그냥 피해버리는 애들이 더 많거든. 그냥 싫어. 피해. 그리고 시끄러운 건 싫고 내가 얘기해봤자 안 되고 이길 수도 없어. 그리고 난 또 설득당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서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주 흔한 얘기지 어쩌다 한 번 있는 집 얘기가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얘기를 안 할 뿐이야. 그쵸? 굉장히 흔해요. 굉장히 흔해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해. 왜 안 하냐면 너무 아프거든. 남편 얘기는 무조건 해. 욕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남편 얘기는 막 완전 살판 났단 말이야. 품앗이처럼 막 해줘. 너 하나 하면 나 두 개 해주고 막. 그거 안 하면 막 진짜 재수없다고 돌려주는 거야. 나도 뭐 하나 지어내야 되나 막 여기 이런 그런데 자식 얘기는 못해. 그쵸? 못해요. 나니까. 나고 그거는 너무 아프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객관화를 못 시킨다니까. 남편은 너무 객관화가 되잖아. 근데 안 된다고. 남이 아니라 못하고 근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셋째는 그렇게 안 하려는데 나도 그렇게 돼가고 있다라는 거를 진짜 이렇게 메타인지를 한다는 게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난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 근데 그래도 마음 한켠에서는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말을 아직 안 할 거지?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긴 아니 하셨어요. 그 말은 진짜. 그것 엄마가. 때문에 100%는 아니어도 진짜. 그래도 그렇게 맞아요.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 말은 듣고 싶더라. 아. 근데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오지. 그다음에 그게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막 무조건 부정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수용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단계 안에서 아 이러고 보니 그리고 본인도 뭐 정체가 아니라 계속 삶을 살잖아요. 관계라는 걸 이루면서. 그럴 때 자기가 딴 사람들이 안 갖고 있는 좋은 특성들을 자기도 알잖아. 그걸 보면 아 이거는 엄마한테 전적으로 받은 사랑으로 내가 버텨지는 거라는 걸 모를 수가 없다니까요. 왜 모를 수가 없냐면 엄마한테 자기가 그런 걸 얘기할 정도의 그런 충분히 생각을 한 사람이면 모를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니 기다리면 안 되겠다. 기다리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고 계세요. 할 거야. 기다리면 힘들어. 맞아요. 기대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우리 엄마가 90인데 지금 3년 전에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뇌졸중으로 지금 병원에 거의 뭐 아무것도 3년 전에요? 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누워 계시거든요. 이제서 엄마 마음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엄마가 쓰러지고 나서 그때 엄마가 그래서 그 말 했구나. 이제서 저도 60이 넘었는데도 이제서 저도 아는 게 많아요. 근데 지금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한테 지금 나는 빨리빨리 네가 검증해서 빨리빨리 대답을 나한테 했으면 좋겠는 거야. 더 늦기 전에. 나도 나이가 많은데 왜 빨리빨리 아직도 못 느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넌 아직도 몰라? 그래 네 자식 나봐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너무 좋다. 나는 우리 엄마가 90에 지금 91살 되셨거든요. 이제 3년 4년 차인데 이제 엄마가 아무 말 못하고 눈동자만 왔다 갔다 하는 데서 그 눈빛을 보고 그래 엄마 그때 엄마가 그래 그 말 나한테 했었지.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느끼는 게 너무 많아. 그게 한 100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한 100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갔다 오면은 병원에 가서 저희가 한 2년을 딸이 5인데 엄마 딸이 5. 아들 없어요? 아들은 이제 밑에 막내로 하나 있는데 걔는 빼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간병을 했어요. 2달씩 들어가서 계속 3년을 하다가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게 1년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병문안 정도만 하거든요. 근데 가서 이렇게 엄마가 오면 반가워해요. 그걸 눈빛으로밖에 못해요. 아무것도. 근데 그 눈빛을 내가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냥 눈을 뜨고 있는데 그게 그 눈빛이 나를 너무 반가워한다던가 그때 지금 엄마가 무슨 말을 하고 싶다던가 엄마 지금 김장할 때 됐는데 엄마 항상 김장해서 우리 막 300포기씩 해서 나눠줬잖아. 김장하러 가야지. 그렇게 하면 엄마가 눈을 이렇게 탁 뜬다고요. 신발 신고 가고 싶다는 거. 뭐 이런 거를 이제야 내가 아는 게 알아차리는 게 너무 많아요. 알아채는 게.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아는 게 어디예요. 엄마가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딸들은 지금 왜 그것도 모르냐고 나는 퇴근하고 있고 한 30년 기다리면 거예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엄마보다 빠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직 멀었다라는 걸 엄마를 보고 또 네, 배웠어요. 맞아요. 나와 엄마의 관계를 보면서 나는 더 기다려야 되고 진짜 대단하시다. 서서히 진짜 그지? 하나씩 자기가 느껴야지. 그냥 내가 지금 맨날 입으로 첫마디를 해본들 이게 강요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드는 생각인데 그래서 자식들을 고생을 해보게 빨리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고생을 일찍 많이 해보면서 부모님 아까 그랬잖아요. 아니 저는 다른 사람의 고생에 비하면 제가 하는 고생이 고생도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험난한 걸 많이 해볼수록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줬는지를 빨리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살짝 동의하는 게요. 그러니까 약간의 결핍이 엄청나게 강력한 동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완전히 이제 반대의 성향이셨고 제가 알아서 하는 타입이기도 했지만 제가 이거를 했던 이유는 저도 나름의 뭔가 결핍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면 내가 해야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저는 이제 고향을 벗어나서 좀 다른 곳에 가서 좀 지내보고 싶어 이거였어요. 예. 근데 아주 내가 정당하게 그 고향을 떠나려면 저는 원래 전남 여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당하게 떠나려면 대학교를 서울로 가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리 잡으려면 내가 뭐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직장도 구하고 내가 혼자서 알아서 잘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약간의 그 결핍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잘 나를 좀 이렇게 벼르게 만드는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겸님 말씀에 완전히 좀 동의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다 이렇게도 키우고 저렇게도 키우고 어쨌든 집안마다 케이스는 하나잖아. 재밌다. 근데 다 할 말 있다는 거야. 너무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또 반대로 또 막 부모가 너무 내버려뒀던 애는 저 공부 좀 시키지 그랬어요. 뭐 이런다고. 엄마가 너무 내버려두고 나를 그때 공부 좀 시키지 이런다니까. 아 심지어 영석이도 지난번 한번 그래서 내가 어머 쟤 터진 입이라고 저런 생각. 너무 어이없다. 저를 공부를 시키지 않은 거가 또 나중에 뭐 그래서 내가 어머 쟤를 만약에 내가 공부 시켰다라면 걔는 아마 삥 꽂고 이렇게 나가고 아마 막 화장실 때문에 맨날 똥 질질 싸고 아마 이렇게 왜냐면 너무 예민하네. 그런데 뭐 그때 앞집에서 술 먹으면서 그러더래. 그때 우리 엄마가 좀 저를 좀 다잡아서 좀 시켰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랬다 해서 내가 어이가 없다. 서진입이라고 이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이렇든 저렇든 자기가 안 가본 길은 너무 아름답잖아. 그러니까 안 가본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애들이 저런 소리를 들어보면 호강에 겨워 요강에 빠졌다고 그런다 말한다. 근데 그 일을 가는 사람 봐봐. 그것처럼 숨통 막히고 힘들다고 느끼는 거는 모르거든. 부럽거든. 엄마 구경도 못하는 애인데 맨날 학교에서 엄마가 차대고 다음 기다리고 심지어 들어가서 안에 먹을 것도 준비해 왔다. 이런 얘기만 듣는 것만 갖고도 자기는 인생 방향을 딱 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난 이렇게 살 거야. 나는 결혼하면 이렇게 이런 가정을 꾸미고 난 이렇게 이게 결핍이 나온 다른 참사거든. 근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거 아니면 저거 피해망상 아니면 과대망상 아니면 피해망상 이러고 가는 거라 똑같아. 그래서 그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너무 웃기잖아. 왜냐면 절대적인 게 없거든.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드라마에서 그 드라마가 끝나는 시점까지만 있는 거야. 해피엔딩. 그 뒤는 어떻게 될지 알아. 내가 겪는 거는 내가 겪는 형태고 형태 A. 근데 형태 B, C가 Z까지 다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무덤에 그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이 뭔지 알아? 죽은 이유가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나는 죽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래서 죽게 됐고 그게 다 그런 게 그러니까 내가 그 자발적으로 하지 않은 걸 핑계라고 그러잖아. 핑계라는 거는 예를 들면 내가 이게 억울하다는 걸 설명할 때 핑계라는 말을 쓰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해석의 눈이 바뀌면은 내가 살아왔던 삶에 그걸 해석을 바꾸면 이랬던 거였네. 이게 이렇게 된 거였고 이게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되어 왔다라는 거를 슬픈 시나리오가 아니라 그야말로 성장 스토리로 시나리오를 바꿔서 해석을 하면 돼.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되는 게 그 건강해져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오늘 얘기가 난 너무 듣기가 너무 좋다. 그리고 엄마 그다음에 또 거기 경탈 얘기를 갑자기 하나님 이야기 궁금한데요. 저는 큰딸이에요, 큰딸. 아 진짜요? 36. 우리 큰 딸하고 같고 둘째 딸하고 같고. 저는 이제 여기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약간 반대였어요. 저도 공부를 하라고 하신 적은 없고 저는 막 제가 하고 싶어 했어요. 막 뭐 하라고 한 적은 진짜 한 번도 없으세요. 근데 반대로 저는 학원을 가고 싶은데 왜 안 보내주는 거야 맨날 진짜. 야 오늘 저 다양한 케이스 잘 뽑았다. 그리고 아까 막 이제 엄마가 데리러 오셨다 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이제 꼬맹이 때는 저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누구 관심 받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제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애들 이제 우산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우리 엄마 왔겠다 생각하고서 막 이제 기쁜 마음으로 막 나가봐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는 없어. 우리 엄마는 없고 다른 엄마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공중전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동전 넣어가지고 엄마 나 뭐 비 오는데 뭐 빨리 우산 갖고 와. 막 이렇게 하면서 약간 자다 일어나서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저는 이렇게 약간 막 데리러 오고
뭐 이렇게 나를 뭔가 케어해주고 이런 엄마가 저는 그때는 네네 부럽고 부럽지. 그리고 뭐 중학교 때도 막 거의 반이 제가 학교 다닐 때가 한 35-6명?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학원 안 다니는 친구가 한 3-4명?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였거든요. 네, 그때는 다들 뭐 이렇게 종합학원 이런 거 많이 다닐 때여서 꼭 다 갔는데 친구들은 막 거기에서 학원에서 뭐 누구 선생님이 뭐 했다더라 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문화가 없었겠다, 자기는. 근데 저는 그냥 듣고 나도 저런데 학원 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되게 그게 원망스러웠던 때도 있었어요. 나도 좀 더 그러니까 저는 저를 더 높이 사서 내가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은 더 잘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도 있는데 또 지나 보면은 근데 그건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받았어도 못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도 얼마 전에 그 얘기 들었어요. 저희 아빠한테 쟤도 저 자기 같은 딸 낳아보면은 알겠지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온 맥락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되게 좀 보수적이고 어디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것도 안 좋아하세요. 여행 가는 것도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디 나가는 것도 뭐 위험한데 왜 돌아다니냐. 뭐 어디 간다고 해도 맨날 좀 그러신 편인데 이제 저는 근데 막 되게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막 새로운 거 좋아하고 호기심도 많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유럽 여행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대학교 이제 졸업할 때쯤에 이제 그래서 약간 로망이 있잖아요. 배낭여행, 그 유럽 여행, 배낭여행 가는 거. 근데 분명히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은 가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가지 말라고 하고 못 가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약간 썼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영문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영어 과외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 여행비는 일단 내가 벌 수가 있고 1살 많은 오빠가 있는데 오빠를 같이 간다고 해야겠다. 그 대신 어떻게 딸이 간다는데 오빠가 같이 간다고 하면 보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빠 돈까지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뭐 나중에 달라고 하면 되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비행기 표도 다 끊고 그냥 다 준비를 했어요. 다. 근데 그러고 한 일주일 전에 제가 나 여행 갈 거야 오빠랑 이렇게 한 거예요. 어디 저희 집은 약간 그런 어디 해외 여행 가는 문화도 없었고 저희 엄마 아빠가 뭐 그냥 여행 가시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고 근데 먼저 완전 깜짝 놀라신 거죠. 일주일 남겨놓고 갑자기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가게 됐죠. 오빠 궁금하다, 네, 오빠. 오빠요? 오빠는 그냥 잘 따라다녔어요. 네, 갔어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부모님이 반대할 것 같은 일은 아예 그냥 나 혼자 다 해요. 일단 다 밑작업을 다 해요. 밑작업을 하고 그냥 약간 통보하듯이 그냥 나 이거 할 거야. 나 이거 할 거야. 약간 이렇게. 응. 저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어차피 말해봤자 못하게 할 거고 잔소리만 많이 들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직전에 말하면은 그냥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저도 직장을 좀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만둔 건 말했는데 그만두고 뭐 대학원을 이제 가고 싶어서 이제 면접을 막 그것도 몰래 막 보러 다녔어요. 막 아침 일찍 그냥 나 약속 있어 나 나가야 돼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차려입고 나가고 면접 보러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몇 군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합격 통지서를 그냥 출력해가지고 그냥 거실에 계시는데 아까 성적표 던지듯이 그냥 그냥 보여드리고 그랬더니 이게 뭐냐고 그래서 아니 나 뭐 이렇게 시험 봐서 합격했다. 뭐 되게 진짜 어이없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약간 이게 대화가 안 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그냥 이렇게 툭 던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너도 너 같은 딸 낳아봐라.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도 너 같은 딸 나중에 낳아서 그렇게 뭐 해보라고. 네. 멋지다. 아유. 근데 강도는 다른데 저도 약간 저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저의 성향을 생각해 보면 제가 굉장히 자극추구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아주 건강하게 풀어서 뭐 이렇게 여행도 많이 다니고 약간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부모님한테 했던 약간 반항 아닌 조용한 반항 같은 게 저는 딱 이거였어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한 달간 그냥 유럽 여행을 간 거였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이제 이게 너무 모르는 미지의 세계고 또 보수적인 분들이시고 저희 아빠가 또 공기업을 정말 오래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직장에 청바지를 어떻게 입고 가냐라고 하시는 분인데 평생을 그 항상 15분, 20분 전에 도착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 제가 그냥 딸내미가 갑자기 그렇게 유럽 여행을 한 달 동안 어딘지도 모르는 너 가서 뭐 어떻게 타고 말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다 할만하니까 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겸이 아버지였겠네. 겸이 아버지. 약간 그런 놀란 이제 거라? 강도는 다르지만 저도 약간 이제 그런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그 벗겨지는 그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생각해 보니까 결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어디 가면은 사람들한테 우리 딸은 결혼 안 한대 이러면서 막 되게 좀 자랑하듯이 약간 그러니까 엄마는 우리 딸은 이렇게 좀 뭐 얌전하고 이게 뭐 결혼 안 하고 엄마 아빠는 산대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그거를 좀 좋아하셨어요. 네, 오히려 결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품고 계시는 걸 좋아하시는. 근데 그렇게 우산도 안 하다가 갖다 주면서. 네. 맞아. 근데 이제 제가 결혼하는 것도 이제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근데 소개시켜주고 싶은 친구가 있다. 갑자기 진짜 완전 뜬가 앞뒤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뭐 누구를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저는 그러니까 집에 그거를 말하면은 어쨌든 뭐가 뭐 얘기가 많으시니까. 좀 그 걱정도 하시고 하니까 그냥 어쨌든 그냥 소개시켜주고 싶은 친구가 있다 이렇게 하고서 근데 엄청 그냥 놀라신 거죠. 그러니까 소개시켜주고 싶은 친구인데 뭐 갑자기 뭐 결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남자 탁 밀어놓고 방으로 얼른 들어가서 문 닫혀서 진짜 놀라셨겠다. 근데 다행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 근데 그냥 그런 아까 이제 사위감도 정해 놓으셨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떤 사위를 데려와도 마음에 드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누구를 데리고 마음에 들겠어요. 누구를 우리 딸이 최고인데. 네. 시집 안 간다고 말해주길 바라는데 네. 아유 참 그렇구나.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저도 난 나한테 다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도 조금 안 될 것 같다 싶기도 하고. 네. 근데 부모는 달라. 그렇죠. 부모 생각은 다르잖아요. 아무나 데리고만 와봐 뭐 너만 좋으면 됐지 이런 부모는 있어요? 저는 상관없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모르지 또 그렇게 그래서 저도 사실 결혼했다는 거 통보만 받은 거죠. 통보만 받고 스페인 그렇지 스페인에다 이름이 글로리아라는 것만 알고 뭐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지. 아드님이 스페인은 이제 공부할 겸 갔다가 거기서 만나서 이제 혼인 신고하고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열린 마인드 그거잖아요. 이건 내가 왈가할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의견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하는 거지. 내가 나의 호불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지. 내가 치가 결정해서 사는 건데 내가 뭐 좋네 마네가 그거는 아예 자격 자체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라서 그러냐고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거야. 누굴 데려와도 그 사위가 막 다 도둑놈 같고 막 그런 거야. 그래갖고 나도 내 친구들 중에서 결혼이 제일 늦었거든. 그런데 몇 살이었죠? 그때 당시 28살 11월이니까 거의 29살인데 우리 때 당시 내가 제일 늦었었어. 그래갖고 그래서 나도 이제 아버지 내가 저기 누굴 만나는데 데리고 오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계속 그 압을 낮춘 거야. 아유, 아버지 근데 뭐 집이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더분더분하고 뭐 이렇게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막 내가 막 뭐도 좋고 그러면은 참 덕골뱅이 실 것 같다라는 내가 생각을 많이 한 거지. 그래서 내가 아유 그렇고요. 그냥 뭐 집도 연탄 떼더라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 근데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목욕탕을 둘이 온천을 가면서 또 우리 아버지가 날 딱 보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 너는? 그래서 내가 이 반응은 정말 본 예가 없는 거다. 너는 뭐가 잘났냐 이거지. 너는? 건강하다. 그래서 야 네가 뭐 우리 남의 집 아들 갖고 이러쿵저러쿵 너는 그런 말 처지냐 이거지.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내가 야 이게 좋은 건가? 하면서 그래서 나는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사위라고 데려갔을 때 우리 아버지는 그 최고의 찬사가 참 별놈 다 봤다. 그러니까 너무 신통방통한 거야. 참 별놈 다 봤다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예를 들면 이렇게 아침에 이제 아버지 이제 집에 가서 있으면 예를 들면 아버지가 나무 하나를 옮겨야 돼. 예를 들면 집 나무 정원 나무를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 그럼 너희들 새벽 5시까지 다 옷 입고 나와 이렇게. 그러면 오빠 있고 남동생 있고 이제 사위가 있잖아. 이 사람은 서울 사람이라 삽도 잘 못 지는 거야. 군대에서도 아주 싫어했대. 왜냐하면 서울 애들 데리고 와봤자 일도 못 하니까. 근데 군대에서도 이렇게 환영을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일을 못하지 삽 잡아볼 일이 어딨어. 공부만 했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보면은 기대도 없지. 얘는 일도 못 할 거니까. 그런데 5시, 아침에 5시인가 뭐 6시에 이렇게 다 나와. 이러잖아. 그러면 4시 반부터 문 앞, 안방 앞에서 서 있는 놈은 저 놈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못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애티튜드로 그냥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별놈 다 봤다. 삽 들고 그냥 계속 왔다 갔다 먼지만 묻히고 다녀도, 그러니까 오빠랑 아들은 아버지 목욕 가자고 가면 딱 가서 막 새신사를 딱 대주는 거야. 그럼 아버지 싹 씻겨가지고 하는 거야. 이 송서방은 데려가면 지가 등을 밀고 앉았는 거지. 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별놈 다 봤다. 그러니까 이 가치라는 부분에서 이제 아버지가 그 좋게 보고자 하니까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야, 별놈 다 봤다 이렇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자랑을 막 했었을 거 아니야, 얘기를.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분들한테 많이 노출을 시켰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도 아버지 친구들이 이제 남편한테 연락 와서 뭐 이렇게 자식한테 못하는 거 이제 몰래 증권하는 거 이렇게 뭐가 계좌 뭐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아들한테 얘기했다 또 아버지 난리를 칠 거니까 이제 와서 우리한테 전화를 하면 이제 이 사람이 가서 이렇게 뭐 같은 거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저런 모습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참 좋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지는 생각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그 어디 가서 환영을 받는 데가 있지. 군대 같은데. 진짜 어디 강원도나 막 저 산골에서 온 애들 막 서로 착출하려는데 걔네들 데려오면 그 부대에서 뭘 일을 할 때 걔네들이 일당백을 하니까. 근데 서울 경기 애들 맨날 데리고 가봤자 괜히 삽만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런 자리 말고 이렇게 살면서는 어쩌면은 그 doing 말고 그 being으로 딱 다 되는 그런 게 지금 시대인 것 같아. 옛날에는 우리 때는 그 어쨌든 산업사회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지? 그다음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져가면 그냥 만년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 대기업도 그런 시대가 아니고 본인들도 거기 가서 그렇게 만년으로 있고 싶어 하지 않는 시대잖아.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MZ가 뭐 까다롭다 어쩐다 그러는데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까다롭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치로 안 여겼던 부분이 있잖아. 예를 들면 행복하지 않아요. 저 기쁘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 너 지금 돌았니? 지금 네가 직장에 무슨 행복을 찾고 야,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데, 뭐, 이거. 새마을 시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쩌면 보면 요즘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연예인들에 대해서 무슨 뭐가 이렇게 이슈가 나서 뭔가 했을 때 얘네들이 보는 거는 우리 때만 해도 걔가 그랬다더라. 이런 얘기를 막 했다면 요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걸렸을 때 이렇게 응대를 했어요. 제 정정당당했어요. 제 피했어요. 제 거짓말했어요. 얘 오히려 그 애티튜드에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의 가치를 하더라고.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럼 내 동생이랑 우리 오빠가 봤을 때는 저 사위는 와갖고 산만 돌리고 다니는데 쟤는 이뻐라 하고 막 혼도 안 내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막 죽으라고 하는데 항상 불만이 많잖아,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조건을 몰랐던 것 같아, 우리가. 우리가 그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다는 아버지는 그 느낌을 받았겠지, 사위한테. 와서 직접 밀어주고 때 닦아주고 그런 거. 그다음에 뭘 좋은 걸 사주고 좋은 걸 먹여주는 거 말고. 그래서 점점 우리가 그게 진화돼가는 형태의 가장 큰 방향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런 갈등도 생기는 게 우리는 계속 그런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어떻게 희생했고 내가 막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막 얼마나 너한테 이거에 대해서 그 두잉에 대해서 그 얼마나 많아. 근데 얘는 자기가 그때 받았을 때 그때 자기 존재 상태 엄마 나 그때 기쁘지 않았고 나 그때 정말 쪽팔렸고 학교에 엄마 올 때마다 정말 너무 창피했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그 보는 방향이 달라서 이게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미안해 오늘도 나만 떠들고. 근데 자기는 어떻게 사연을 쓰게 된 거예요? 저요? 제가 이제 원래 요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리를 또 좋아하는 것도 있고 좀 건강식을 챙겨 먹고 싶은 것도 있는 게
한 4, 5년?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소화불량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를 먹어도 항상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 일주일이면은 한 4, 5일은 항상 먹으면 체하고 뭐 하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뭘 먹어도 불편하니까. 근데 그게 어떤 아이템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뭐 이런 뭐 인스턴트나 좀 그런 식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제 요리 같은 거에 관심 있고 내가 좀 해먹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영상을 이제 계속 찾아보고서 이제 집에서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맨날 봤어요. 이제 그 에리님 하시는 이 집밥 클래스를 맨날 보면서 맨날 설거지하고 뭐 또 저런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계속 듣다가 어느 날은 그냥 딱 보면서 저게 내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네, 내가 저기 가야겠다. 어떻게 내가 갈 수 있을까? 딱 그 궁리를 했는데 이제 제가 뭐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좀 불편한 점도 있고 아니면 뭐 삶의 방향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뭐를 써야 될지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시도를 했다가 못 썼어요. 긴장된다. 그렇게 했다가 이제 그냥 나는 무조건 간절하니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저기 가야 돼. 난 에린 보고 나 봐야 돼. 그냥 진짜 난 무조건 저기 가야 돼. 그냥 뭐 가고 싶다가 아니라 난 그냥 간다. 아유, 그냥 약간 이렇게 무조건 생각을 한 된다. 거예요. 문자가 뭐 왔는데 딱 사연 선정이 됐다고 온 거예요. 더 강력한 거는 자기가 무조건 간다고 믿은 거야. 간다, 나는 간다. 가고 싶다가 아니었잖아. 네, 나 가고 싶다가 아니었어, 진짜.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강력하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애들 이제 영어 가르치고 그런 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오후에 일을 하고,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사실은 엄청 즐겁진 않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늘 뭔가 다른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고민이 많았어요. 뭔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근데 저는 뭐 근데 글을 써서 보내긴 했지만 제가 원래 글 쓰는 일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글도 쓰고 싶고, 근데 또 이제 겸님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겸님이랑 일해야 되나? 혼자서 겸님이랑 막 일하겠다. 나 저분이랑 같이 막 일하고 일하겠다. 싶다가 아니래. 일한다다. 진짜 나는 저분이랑 저기에 직원 한 딱 분. 같이 있을 거야. 약간 진짜 제가 막 인스타 올리시는 거 막 보고서 나도 저분들 사이에 내가 딱 저기에 있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진짜 그런 상상을 하면서 네, 좀 무섭죠. 나한테 그때 어머니 놀랄 일이 있어요. 그분 기억나시죠? 이러면서 또 네가 나한테 난 또 그거 상상된다. 야, 저게 되게 강력하다.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인생의 믿는 진리 거. 중 하나죠.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 내가 딱 상상하고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근데 상상도 안 하면 될 리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그런 어쨌든 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뽑힐 것 같아가 아니라 나는 무조건 뽑힌다. 그런 생각? 네. 어머, 저 파워풀하지 저게.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 막 할 거야, 막 이렇게 힘을 막 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글을 쓸 때 굉장히 저는 쓰고도 날아갔어요 이게. 저 한번 보고 싶은데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랄까 되게 담담함에 진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담담함에 그것도 그 담담함에 그 잔잔함에 그 마음이 담겨지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할 수 있다도 마음이지만 담담하게 내 이야기를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정말 비우고 내가 무슨 말을 이게 제일 센 거지. 이게 제일 센 거다. 썼는지도 모르고 담담하게 저는 굉장히 힘든 갱년기를 이렇게 보냈습니다라고 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는 갱년기에 이렇게 휘몰아치는 갱년기를 저는 이렇게 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도 길게 썼다가 여러 번에 걸쳐서 싹 지우고 다 지우고 더 담담 해가지고 정말 초연하게 저는 그렇게 썼거든요. 써서 그냥 툭 보냈는데 이게 연락이 왔는데 그때도 또 내가 이렇게 나가서 이야기를 할 만큼 내 말을 해야 되는데 쭉 보니까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 말을 할 만큼 내가 뭐 이렇게 특별하지 않을 텐데 그냥 그럼 담담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단어를 어떻게 말로 표현해?
저는 제가 갱년기를 굉장히 힘들게 거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겉으로 볼 땐 사람들이 그렇게 안적이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제가 10년 전이니까요. 40대 후반. 누구나 갱년기는 다 오잖아요. 근데 세게 오는 사람이 있고 세지 않게 오는 사람인데 저는 굉장히 세게 왔어요. 왜냐면은 멘탈과 같이 왔어요, 몸이. 그때 남편이 여기에서 사업을 하다가 정리라고 외국으로 갔어요. 딱 외국. 혼자서? 예, 혼자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별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 왔어요. 사별과. 그리고 애들하고 덩그러니 저만 남았어요. 그러면 저의 루틴이나 일상이 완전히 무가 된 거였어요. 저는. 그게 갱년기였어요. 갱년기가 같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뜨면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큰 창고에 들어가면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밖에서 문이 철커덕 이렇게 빛이 있는 그 빛이 싹 하면서 깜깜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기가 9살, 막내가. 그리고 위에는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내가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는데 잠을 못 잔다고 하니 불면증이 이제 갱년기에 거의 불면증인데 독하게 왔어요. 내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얼만큼 네가 안 자면 잘래? 그리고 안 자봤어요. 안 자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안 자니까 밥을 못 먹어요. 그리고 침대에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행히 우리 막내가 학교에서 급식 12시면 나오잖아요. 얘는 적어도 급식은 먹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밥을 챙겨주러 아침에 안 일어나도 되는 그 양심도 핑계처럼 막 있는 거예요. 급식 먹잖아. 너는 급식이라도 먹잖아. 내가 너무 죽겠는데 어떻게 일어나. 그럼 애가 컵라면을 말아서 놓고 갔어요. 9살짜리가 침대 옆에다. 컵라면 먹으면 막 거식증이 와가지고요. 막 구역질이라고 잠을 못 자니까. 그러면은 나는 거의 자살하는 사람들이 새벽 3시, 4시에 죽는다는 통계가 있더군. 그 이유를 알았어요.